안녕하세요. 가전을 쉽게 알려주는 남자 유인입니다. 오늘 준비한 제품은 소위 삼텐바임이라는 별명으로 더 유명한 M7 43인치 모니터를 준비해 봤는데요. 이 제품을 제가 사용한 지는 이제 한 3개월 반 정도 됐어요. 그런데 오히려 거실 TV보다 이 삼텐바임이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화면 같은 경우에는 TV와 마찬가지인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어요. 23년도 TV들과 똑같은 UI 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실에서 TV를 따로 보시고 안방용 TV로 삼텐바이미를 구매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3개월 반 동안 사용하면서 느낀 장점, 단점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펙 같은 경우에는 무려 UHD 해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삼텐바이미는 스탠바이미가 금액대로 너무 좀 부담이 되다 보니까 구매하셔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근데 금액적인 걸 떠나서 기본적인 스펙 때문에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스탠바이미가 27인치의 FHD 해상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27인치를 100만원대에 구매를 하는 건 좀 너무 흑우다 해가지고 스탠바이미 대신 삼텐바이미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기본적으로 32인치대를 많이 사용하시지만 43인치를 구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려해야 될 점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 바로 배사판이에요. 기본적으로 모니터 외에 스탠드 모니터를 따로 구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딱 기본 구성만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설치를 받고 나서 추가로 배사판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예요, 그게. 기본적으로 스탠드 모니터를 구매하시게 되면 이 부분에 걸게끔 돼 있어요. 32인치 같은 경우에는 그냥 걸리지만 43인치는 기본적으로 규격이 더 크다 보니까 이 따로 43인치에서 55인치 이상 걸 수 있는 배사판을 별도 구매하게 됩니다. 네이버 쇼핑에서 만원대에 구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스탠드 모니터를 만약에 오늘의 집 어플에서 구매하시는 분들은 추가 구매로 구매를 같이 하셔서 설치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가장 만족하는 부분은 바로 화질이에요. 물론 이 말을 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반론 댓글을 달 수 있어요. 저거 M7 너무 빛샘 현상 심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블랙 화면이 나오면 빛샘 현상이 진짜 심해서 별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블랙 화면을 주로 많이 보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 명암 비율이 5000대 1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LCD 모니터라서 빛샘 현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블랙 부분을 표현하는 디테일은 부족함은 못 느껴요. 물론 이 스펙이 인치가 더 큰 TV라면 문제가 되겠지만 이 제품은 43인치 모니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암비에 아쉬운 점은 딱히 없어요. 그리고 60Hz를 가지고 있어요. 헤르츠가 뭐냐면 그냥 쉽게 생각하면 1초당 몇 장의 사진이 지나가냐, 물론 정확한 비율은 아닙니다. 하지만 헤르츠가 뭔지, 명암 비율이 뭔지 이런 걸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냥 쉽게 하는 비유예요. 60Hz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냥 일반형 보급형 TV 정도의 주사율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제품은 모니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게이밍용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훌륭한 스펙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삼성 제품이기 때문에 삼성 TV 플러스 볼 수 있고요. 넷플릭스, 디즈니, 유튜브, 애플 TV, 티빙, 왓챠, 쿠팡 플레이까지 대부분의 모든 OTT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요. 리모컨을 보시면 마이크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주로 이 제품을 이제 활용해서 볼 때 아침에 제가 틀었을 때 최신 음악 틀어줘로 되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냥 빅스비를 부른 다음에 유튜브에서 음악을 틀어달라고 합니다. 그럼 그걸 들으면서 조금 더 잠을 잘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음악을 틀어놓고 씻으러 들어가기도 해요. 조금 더 아침이 스마트해지죠. 하이 빅스비, 모니터로 최신 음악 틀어줘. 모니터를 재생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유튜브를 검색을 하다 보면은 귀찮아요. 그래서 마이크로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유튜브에서 임영웅 검색해줘. 빠르죠? 근데 사실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만 해도 돼요. 텔론 유튜브 안 되네. 자, 다시 해볼게요. 텔론. 제가 자주 보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마이크로만 할 수도 있고요. 이것도 귀찮다 할 경우에는 하이 빅스비 유튜브에서 유희부부 검색해줘. 보셨나요? 이런 식으로 빅스비를 활용해서 그냥 편하게 음성 명령도 내릴 수가 있고요. 화면을 세로로 변경하게 되면 자동으로 세로 모드로 바뀝니다. 그래서 세로 직캠이나 쇼츠 같은 걸 보기에도 상당히 좋은데요. 이런 식으로 세로 직캠까지도 핸드폰보다 더 큰 화면으로 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런 식으로 쇼츠를 자주 보시는 분들 있죠. 쇼츠를 핸드폰으로 계속 보다 보면 눈이 많이 나빠져요. 그래서 큰 화면으로 이런 식으로 쇼츠도 즐길 수 있게끔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3개월 동안 사용하면서 느꼈던 가장 큰 장점 3가지를 얘기해 볼 텐데요. 첫 번째는 바로 화질입니다. 빅샘 현상이 심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아무래도 인치가 작아서 그런지 기본적으로 화질 자체는 되게 좋아요. 제가 거실용으로 쓰는 건 98인치 QC80 모델인데 오히려 가끔 티빙이나 쿠팡 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밖에서 보는 것보다 모니터로 보는 게 더 화질이 좋게 나오기도 해요. 아무래도 근데 이건 인치가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32인치는 더 작아서 화질이 더 좋게 표현이 될 거예요. 그런데 아무래도 인치가 너무 작으니까 그건 불편하겠죠. 두 번째는 바로 리모컨입니다. 리모컨이 아까도 제가 마이크로 이제 음성 명령을 내리는 걸 보셨겠지만 마이크를 활용하는 게 오히려 버튼을 누르는 것보다 편하고요. 그리고 C타입 단자로 충전을 할 수 있게끔 나와요. 건전지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음새가 없어요. 자주 떨어뜨리거나 하더라도 부서지지 않고 파손이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두 번째는 리모컨으로 할 수 있겠네요. 세 번째는 빅스비입니다. 제가 일전에 지금 시연하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이게 빅스비가 단순히 모니터를 조종하는 것 외에도요 다른 가전들이랑도 연관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이 빅스비 로봇 청소기 돌려줘. 보셨나요? 방금 청소기가 돌아갔죠.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스마트싱스 자동화 연결을 해놓기 때문에 매일 아침 7시에 자동으로 로봇 청소기가 돌아가긴 하지만 가끔 제가 쉬는 날 같은 경우에는 그 기능을 다 꺼놔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유튜브에서 음악을 틀면서 로봇 청소기로 청소기까지 돌리는 그런 기능을 그냥 누워서 리모컨을 안 만져도 할 수 있다는 편안한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빅스비를 세 번째 장점으로 꼽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사실 단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텐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삼성 제품을 좋아하는 입장에서 단점을 좀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게 힘들었어요. 하지만 사실은 알려야 되니까 단점을 한번 얘기해 보자고 한다면 장점과 똑같습니다. 사실 리모컨이에요. 되게 작아요. 그래서 누워서 리모컨을 가지고 쓰다 보면은 어디에 놨는지 기억이 안 나요. 찾기도 힘들어. 그래서 이리저리 찾다가 이불을 뒤적거리면 떨어져. 그래서 사실 리모컨을 잘 안 쓰게 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사운드예요. 사운드가 별로입니다. 이건 물론 마찬가지로 스탠바이미도 20W, 스마트 모니터도 20W예요. 소리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저는 뮤직 프레임을 같이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10byme만 단독으로 쓰기보다는 웬만하면 블루투스 스피커를 구비하셔서 같이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마지막 세 번째, 바로 선입니다. 이 제품은 유선 제품이에요. 그래서 항상 선을 연결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지저분해집니다. 최대한 저희 와이프가 정리를 많이 해놨는데 그래도 많이 지저분해요. 한번 보시자면 보이시나요? 아무래도 선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많이 지저분하죠. 물론 저 모니터 스탠드 안에다가 연결선을 넣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선이 많이 지저분하다. 그렇다면 왜 M5가 더 저렴한데 M5를 사지 않고 M7을 구매하셨나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사실 두 제품의 금액 차이가 나다 보니까 M5, M7 어떤 걸 사야 되는지 아직까지도 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자신있게 말씀드리자면 M7을 구매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M5 같은 경우에는 FHD예요. 해상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단자도 있어요. M7 같은 경우는 C타입 단자까지 전부 다 지원이 되지만 M5는 HDMI 단자, USB 단자만 단순히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좀 활용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솔직하게 얘기해보자고 한다면 저는 사실 스탠바이미가 사고 싶었어요. 그리고 더 비교적 최근에 나온 스탠바이미 고를 굉장히 사고 싶었어요. 그런데 스탠바이미를 사용하는 이유는 정말 단순합니다. 예, 혼수로 샀기 때문에 거의 무상이나 다름이 없어서 같이 구매한 거일 뿐이에요. 근데 제가 사용하다 보니까 스탠바이미를 사고 싶다는 생각은 많이 없어졌어요. 왜 그러냐? 아무래도 스펙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스탠바이미는 27인치의 풀 HD 해상도로 나옵니다. 그런데 금액은 그래도 지금 많이 떨어졌죠. 인터넷 최저가로 한 80만원대 초반 정도면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스탠바이미의 장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휴대성이에요. 선이 없어도 되기 때문에 3시간짜리 내장 배터리가 들어가 있어서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쓸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고, 스탠바이미 거 같은 경우에는 그 케이스가 너무 간지나죠. 그래서 너무 갖고 싶었어요. 하지만 스탠바이미 같은 경우에는 20W보다 더 작은 10W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변 음향 기기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겠죠. 그럼 그 휴대성적인 면은 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터치 스크린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터치 스크린이 되고 휴대성이 좋고 27인치의 FHD예요. 근데 소리는 10W밖에 안 돼. 그럴 거면 태블릿을 사고 말지. 요새 태블릿 울트라가 14인치 정도로 나오거든요. 자, 금액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310byme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스탠드 모니터가 대부분 95,000원대 금액대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인터넷 최저가 기준으로 310byme는 M7 43인치와 거치대를 같이 하면 60만원대, 32인치를 하시게 되면 52만원대가 보통 평균적으로 나와요. M5 같은 경우에는 더 저렴한 50만원에서 43만원대로 금액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탠바이미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인터넷 최저가가 75만원, 스탠바이미 고는 80만원대에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 금액 차이, 그 다음에 사이즈를 생각한다면 스탠바이미를 사는 게 낫겠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스탠바이미 27인치를 살 바에는 차라리 태블릿을 들고 가는 게 낫겠죠. 자, 오늘은 이렇게 310byme 사용 후기에 대해서 한번 말해봤는데요. 오늘 제가 말한 건 지극히 저의 주관적인 제가 생각하는 내용을 말씀드린 거고요. 다음에는 냉장고 후기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쁘다.